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입니다. 지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국민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신뢰가 있어야만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만 하고 국민만 속이면 그것이 지도자입니까? 못된 놈이에요. 그 새끼는 못된 놈이요. 흉악한 놈입니다. 순간순간 뒤집기로 거짓말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뻔뻔스러운 정치도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 정치. 절대 대통령은 정직을 모토로 하는 정치를 하려고 일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판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믿음을 주는 정치,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심이 없는 정치, 상식이 전혀 없는 정치, 인격이 없는 정치, 체면도 한마디로 그 사람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것도 없는 정치, 뻔뻔스러운 정치, 어거지 정치, 얌체 정치, 꼼수 정치, 상황을 뒤집으면 상황 따라 뒤집는 정치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걸 불량 정치라고 합니다. 불량 정치, 거짓 정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유물사관이 금송아지 정치 사상임을 정직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사관은 역사에 발전하는 원동력은 관념이 아니라 물질이다. 물질. 그래서 칼 막스가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통일 왕국이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나 왕이 통치하는데 통치 사상을 하나님 빼버리고 뭘 하느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을 내세웁니다. 이념을 내세워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기독교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다 같이 나눠먹는 성경의 사상 아니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정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이념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이게 유물주의 사관으로 망한 나라라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쪼록 하나님 중심적인 정치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유물주의 사관은 공산주의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데요. 칼 막스는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변천하고 또 변천하면 5단계가 올 것이다. 다 엉터리입니다만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봤어요. 바로 그것은 원시시대 노예제도에서
그 다음 봉건제 사회로 가서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된 다음에 공산주의로 바뀌어질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칼 막스가 나는 미친놈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공산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 자유가 없는 통제사회를 인류가 지적수준이 높은데 어떤 사람이 용납하겠습니까? 자유가 없어. 모든 걸 통제합니다. 통제해.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가 버려. 언론에 자유가 없어. 칼 막스는 각 시대가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혁명을 해야 한다. 혁명만으로만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변천하게 되고 바꿔지게 되어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계급은 공산주의죠. 계급을 타파하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세상이 되는 유토피아가 온다. 공산주의 계급 없습니까? 가장 계급이 무서운 나라가 공산주의야. 그래서요, 옛날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요, 서열이 있어, 서열. 저도 한때 목포 NC시장을 잠깐 할 때에 저도 전남에서 그 당시에 민주화 서열 제가 몇 번째였습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와서. 제가 전국에서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때에 4.13을 철회하라.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4.13 철회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계급을 타협하고 노동자들이 큰 소리 치고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혁명, 투쟁, 이렇게 해서 점점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쉽게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칼 막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의 변천 과정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이야기한 핵심 과제는 해겔 철학의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이제 문제는 해겔이야, 해겔. 해겔의 변증법은 모든 것을 정반합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이것은 참 협조와 타협을 통해서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투쟁을 통해서. 투쟁. 그런데 엉뚱해서 칼 막스는 해겔의 변증법에 물질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질 개념을 위해서 투쟁과 대립인 혁명 논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칼 막스가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변증법적 성격은요, 추악하고 야만적이고 이협적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투쟁이야, 투쟁. 노동자들아, 일어나라. 투쟁하라. 혁명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노조가 건전한 노조가 될 텐데 투쟁하는 노조로 바꿔져서 결국은 사업체가 망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이익 동물이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안 돼요. 양쪽에 서로 윈윈하고 살아야만 좋은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여야 정치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좌우 정치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건설적인 여야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속고 있어. 여야 관계라고.
그런 엉터리가 있습니까? 지금 좌파 우파 투쟁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정치판이고 이걸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 이걸 국민들이 몰라. 그러니까 건전한 여야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도 분단 국가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근본은요, 잘 들어요. 그 사상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상으로 사탄의 계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공산주의는 나눠 먹기, 같이 나눠먹고 살자, 이론만 그래. 이론만. 결국은 그 깊은 내막은요,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인간의 지성으로 살자는 아주 강조한 마격사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옷을 입은 거야, 철학.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그냥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니까. 공평사회, 평등사회를 부르짖으니까 그 내막은 안 밝히고. 그래서 기독교 좌파도 생기는 거야. 기독교 사회주의도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그러나 안 맞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북한이 자유 있습니까? 없어요. 인권 있습니까? 없어요. 북한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평한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계급이 없습니까? 지독하게 계급사회가 북한입니다. 징그러울 정도로. 그게 공산이께 겉으로 이론과 논리만 공정, 공평으로 내세웠지 그 계략과 계교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그 근본, 그 근원, 출처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고 어떤 면에는 민주주의 사상은 약간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출처가 어디냐 이거 중요해. 사도행전 5장에는 사상과 그 소행이 하나님께 나왔느냐 사람께 나왔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에게 난 사상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난 사상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정치화한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 해보니까, 공산주의를 해보니까 나라가 거지 같아, 거지. 공산주의 하면 나라 망해요. 깡통 차야 돼. 그래서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끝장 나쁜 겁니다, 사실은. 중국은 수정공산주의. 북한은 지금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옛날에 항장엽 씨가 만들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한마디로 빠져서 죽을 뻔 당했다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이 먼저다. 말은 맞지 않아요. 말은 좋지 않아요. 사람이 먼저가,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사람이 먼저면 무서운 시대가 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은 전체주의 사상으로 독재야, 독재. 북한이 김일성 독재, 김정일 독재, 김정은 독재, 소련 레닌 독재, 스탈린 독재, 마오쩌둥 독재 아닙니까? 흉악한 독재를 두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바르게 하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시대의 인권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북한 사회 인권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유물주의 사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를 더 깊이 하려면 칼막스의 그 일대기를 조금 더듬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칼막스는 원래 유대인 기독교 가정에서 7남매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문제야. 아버지가 교회는 다녀도 참 변호사로 그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을 중요시한 자였고, 어머니는 네덜란드 귀족 출신의 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독일 철학계 유명한 GWFC를 통해서 헤겔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젊은 신학 강사인 바우어라고 합니다. 이 헤겔 학파의 이 좌파인 청년 헤겔파의 이제 그때부터 이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칼 막스는 젊었을 때에 무신론적 급진 진보 사상을 받았으며 이제 후에 독일 이데올로기의 책을 썼는데, 바로 그것이 처음으로 공산주의 유물사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는 책도 많이 썼어요. 런던에서 공산주의자 동맹이 결성되자 엥겔스와 함께 가입해서 동맹의 강령인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공산당. 엥겔스와 공동 명의로 그래서 이제 유물주의사가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펼치다가 브레셀, 파리, 킬른에서 한참 공산주의 혁명을 펼치다가 프랑스 추방이 당합니다. 추방을 당해. 그 후에 1959년 경제학 이론에 대한 또 최초의 책을 저술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경제학 비판입니다. 경제학 비판. 이 책에 유명한 유물사관 공식이 그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 후에 1967년 함부르크에서 자본론 1권을 출판하고, 그 후에 2권, 3권은 사후에 엥겔스가 이제 모두 출간을 했습니다. 1985년과 1994년에 출간하였는데, 그때의 잉여가치 학설사라는 유명한 책이 나옵니다. 잉여가치. 여러분, 잉여가치란 책이요, 대단합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아주 논리가 어렵습니다. 1981년 12월에 아내가 갑자기 죽고 1983년 1월에 장녀가 또 죽자 충격을 받은 칼 막스는 1983년 3월 14일에 런던 자택에서 평생의 친구인 엥겔스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비참한 생을 1983년이죠. 그러니까 칼 막스는 그래도 욕을 3번 하면 된다고 1918년도에 태어나서 1983년도에 죽었으니까 18, 83 그러면 딱 맞아요. 욕 3번 하면 딱 맞아요. 그게 칼 막스의 일대기입니다. 일대기. 영적으로 볼 때 어쩌면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칼 막스는 6명의 자녀를 뒀는데 3명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으로 죽고 3명은 자살해 죽고, 자녀들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거의 다 자살해 죽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한 사람은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을. 뭔 살을? 자살을 많이 해. 얼마나 저주스러운 바로 학설입니까? 그래서 이 칼막스의 안타까운 사실은 저는 영적으로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칼막스는 그렇게 불쌍한 생을 마쳤는데 그 후에 죽은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레닌이 공산당을 선언함을 통해서 좌파들의 영웅이 된 거예요. 원래 칼막스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겉으로 볼 때는 나눠 먹고 살자. 그러나 깊은 내막은 하나님 배제해 버리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자는 바벨탑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절대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기독교 사상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서로 어려운 사람 참 같이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계급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민주주의가 원래는 사실은 민주주의도 원래는 그리스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처음에 그리스 철학 사상을 안고 나왔는데 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집대성을 못 시켰고 공산주의는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켰고 집대성시킨 것이 지성인들을 매료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여러분 15세기 16세기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해결 때부터 와가지고 점점 18세기 이제 칼막스 이론 통해서 19세기 20세기까지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거의 석권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종주국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공산주의를 마무리할 이제 마지막 이것을 잠재울 길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으로 다툰 거 아니에요. 사상전이면 사상전. 이 사상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홍익사상 정직정치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한마디로 벗어나고 평정시키고 뛰어넘을 바로 해소시키고 해결할 길이 바로 홍익사상 정직정치란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사관으로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딱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 그러나 다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인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 흉악한 사상 집단입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정치는 나라 돈 빼먹는 일에 자기 배따위 채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좌파 정권은요 어떻게 하냐도 돈 긁어내는 데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두 사상을 능가하는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하나가 돼야 돼요. 다 좌파도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에 속아서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예요. 사실은 다 상처 입은 영혼들입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두 사상을 아우려야 되겠습니다. 두 사상을 충족시키고 두 사상에서 장점만 퍼플로션이라고 그러죠. 장점만 해서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도록 홍익사상 정직정치를 이제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살 길은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홍익사상 정직정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인류의 고향이 바로 홍익사상 정직정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직 정치. 꿈에도 소원은 정직 정치. 이 목숨 바쳐서 정직 정치. 정직 정치를 합시다. 구함에 좀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두 이념을 뛰어넘을 홍익 사상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